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노예와 총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술서의 유무에 대해서 먼저 살피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징절의 제2장 10조를 보면 칠례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였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교훈대로 해보았다는 진술서가 없다고 해서 모두 불비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칠례에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이 규정을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기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것은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는 피해자 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기소할 경우는 권징절의 제3장 18조에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기록한 바 주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고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즉 칠례가 기소하는 경우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권징절의 제2장 9절을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칠례에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고 하였으니까, 칠례에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규식에 합한 문서일 때는 반드시 서류 불비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접수하여 재판 사건으로 재판할 수는 있으되 구조의 규정대로 피고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의한 2단계 권고를 하는 동안에는 재판을 개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반려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할 때에는 반드시 서기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부전을 붙여서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문서가 상해에 직접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하에서의 반려 이유가 명백히 표시되었으면 상해에서 그 문서를 접수하는 일을 결정할 때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전지도 붙이지 않고 반려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경우 고소인이 임의로 그 부전을 붙여서 상해에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의 기각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당한 문서가 상해에 올라가 접수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할 때는 반드시 서기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부전을 붙여서 반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조 복수범죄의 고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17조의 규정을 보면 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7위에는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범죄 사건을 고소하고자 할 때 고소장은 한 장으로 하지만 그 소장에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각각 개별로 기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죄증 설명서도 각각 기록을 하되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하라는 것은 죄가 10가지라면 죄증 설명서도 10통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건 아니고 다만 10가지 죄상에 따르는 죄증 설명을 각기 분별해서 따로따로 붙여서 한 통에 기록하면 족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각각 재판국을 따로따로 구성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재판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하되 각각 심의해서 각 죄목별로 유무죄를 판결해야 됩니다. 한 재판국이 여러 가지 범법한 사실을 병합 심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판결은 각각 죄목별로 유무죄를 각각 판결해야 합니다. 제18조에 가면 고소사건의 성립에 관한 규정인데 18조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2장 10조에 보면 치리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교훈대로 해보았다는 진술서가 없다고 해서 불비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치리에나 피해자 위에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에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해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하고 본조 하반의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권징조례 제2장 9절을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에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 그랬으니까 치리에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규식에 합한 문서일 때는 진술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서류 불비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접수하여 재판할 수는 있으되 구조의 규정대로 피고인에게 화목하여 볼 동안 즉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의한 2단계의 공고를 해볼 동안 재판을 개시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유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고의 입장에서는 각종 헌의 문서는 반드시 당회와 시차례를 경유한 것이라야 접수하도록 각 노예가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인들의 기본 교권에 바탕을 둔 호소와 일체의 저항권 행사에 관하여 정당하게 지도하며 노예의 치리를 방조하게 하는 등 행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 사건의 경우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당해 재판의 경우는 일건 서류, 즉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를 당해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고 경유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 재판의 경우는 일건 서류를 작성해서 먼저 당회장과 시찰장에게 경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당회장이 피고가 되었을지라도 경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유를 거부할 때에 원고는 그 문서와 거부하는 이유를 기록한 부전을 받아가지고 노예 서기에게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당회장에게 거부하는 부전 없이 거부를 경유당했다면 원고 스스로 그 사실을 부전해서 노예 서기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노예에서는 서로 그 소송건이 경유 거부를 당했을지라도 경로를 거쳐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사건 내용이 재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서기가 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노예 서기도 접수하지 않고 부전을 붙여서 반려하면 고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기어이 고소해야 될 사건이라면 그 문서를 대회나 총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경유인이 지켰던지 그렇지 못했던지 경로만 밟으면 그 문서는 총회까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유를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는 요지를 적은 부전에 스스로가 서명 날인하여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종종 하해의 판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상소하거나 소원하는 경우 그 문서에도 경유가 있어야 된다고 우기는 사례가 노예도 총회에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 기일 10일 안에 상소 통지서 혹은 소원 통지서를 관할 7일회에 제출했으면 그것으로 상소나 소원이 성립이 되고 경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소나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 단계는 이미 지났고 관할 7회의 처결까지 끝내놓고 그 처결이 부당하다는 상소인과 소원인에게 다시 행정지도를 강요하는 것은 교권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 혹은 소원 통지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했으면 이제는 상해 개회 2일까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 혹은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를 상해 서기에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유는 상소장과 소원장은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상소장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할 때 행정지도를 받은 서류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하는 서류인 상소장은 이미 원심 7회의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회장과 시찰의 행정지도를 받고 경유인을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중으로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다음 정기의 궤 다음 날 안에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했고,
권징절의 제85조에는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의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석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회석에는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 그랬으니까, 판결이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상소 혹은 소원 통지서를 제출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경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소나 소원 통지서를 작성해서 시찰의 경유를 받으려고 할 때 판결 및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시찰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소나 소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는 시간이 판결 후 혹은 결정 후 8일이 지나서 결단하게 된다면 시찰회가 모여서 경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법의 합법적인 서류란 경유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럴 때 합법적인 서류란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말씀하는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상소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권징절의 제96조의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회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혹 상소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10일이 지난 것은 합법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반드시 상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징절의 제97조 앞부분의 규정대로 상소 통지서를 제출했을지라도 상회 정기의 궤이길 안으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상해 궤이길에 총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권징 제97조 뒷부분의 규정대로 상소인은 상해 궤이길, 그러니까 다음 날에 불가항력의 고장 혹은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증거 없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권은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원권의 경우는 첫째, 반드시 본회 서기에게 소원 통지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권징절의 제85조의 규정대로 하해 결정 후 10일 내로 반드시 소원 통지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상해 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권징절의 제9장 87조의 규정대로 상해 그 다음 정기의 궤 다음 날 안에 상해 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통상적인 소원은 그 회의 회원이면 소원할 수가 있고, 하회 결정을 상해 결정시까지 중지시키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반드시 사건 결정 시 참석했던 회원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해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아서 접수해야 되지만,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 7회의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미 행정지도를 받은 서류고, 또 상소와 소원은 판결 및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본회 서기에게 판결이나 또 결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상소 통지서나 소원 통지서와 그리고 나서 상해 다음 정기의 다음 날 안에 제출하는 상소장과 소원장에 대해서 혼동을 하거나 아예 잘 몰라서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경유인이 없다고 상해 서기가 접수를 거부하는 일들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교단 내에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에 대한 무관심과 임직서약을 등한시하여서 헌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피고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장과 죄정설명서의 격식과 내용 등이 흠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도 경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제출된 것이라면 문서 접수 단계부터 7회가 원고를 두어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홀한 단정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심 7회의 잘못은 상소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7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본 교단 헌법에는 상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행정 지도를 위한 경유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노회마다 노회 규칙으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장과 시차례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당회장과 시차례의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장의 경유는 당회장이나 시차례의 직무입니다. 당회장이나 시차장이 홀로 처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회의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으면 그 이유를 부전하여 본인에게 되돌려주면 그것으로 촉합니다. 경유를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도 부전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이고 원고를 천시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권징 18조대로 반드시 고소인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되고 고소인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는 7회가 권징 조례 제9조대로 반드시 피고와 화목하여 볼 동안 재판을 열지 말 것이고 진술서가 제출된 고소건이라고 해도 7회는 먼저 권징 10조대로 쌍방이 화해하게 하여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된다. 단 7회가 기소할 때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4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